안녕하세요. 청어람학원 원장 노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병점으로 내려온 지 한 10년이 좀 넘었네요.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수학을 위주로 강의하고 수업하고 선생님들과 호흡 맞추고 있는 원장이고요. 고등부 수학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시를 늘 치르고 있고 고3이 매년 졸업해서 결과치도 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고등수학을 하려면 초등이나 중등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시킬 수 있는 학원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고 그 개념으로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조금 전에 배웠던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가 쉬운 거는 풀릴 거고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안 풀릴 거 할 텐데, 그때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 그거를 도와주는 게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공부방 원장님들이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갖춰진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학원하고 이 학원하고 차별점이 뭐냐 보다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 이름은 청어람 학원이지만 학습 프로그램 이름은 Q&A 수학, 그러니까 묻고 대답해 준다라고 자리매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러 가면은 선생님한테 간혹 혼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 이제 상처받죠. 상처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할 때 학부모님보다는 학생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우리 학원에 다니려면은 두 가지를 꼭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막히면 무조건 질문해라. 수학이 자꾸 끙끙거려서 풀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요, 개념 때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개념 때 자기가 막 어거지로 풀고 뭐 어떻게 끄적이다 보니까 답 맞추니까 답이 맞았고 어설프게 맞은 건데 답은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쉬운 문제일수록 질문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선생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라고 선생님한테 가져가면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 되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러 나갔을 때 저는 대답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답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거 모른다고 하면은 창피한데, 그러면 이제 입을 꾹 다물어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찍었으면 찍었다고 얘기하고 잊어먹었으면 잊어먹었다고 얘기하고 뭔가가 선생님한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모르는 거를 체크해서 너를 창피해 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모르는 부분이 인수분해부터인지 최대공약수부터인지 무리수부터인지를 선생님이, 이제 네가 등록해서 처음 상담을 왔고 첫 수업에 들어갔으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너한테 제일 최적화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만 잘해주면 된다. 스스로 되는 아이들은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가지고 나가고, 이제 안 되는 학생들이 문제겠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 주변 테이블에 앉혀놓죠.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만 봐도 아니까 얘 여기서 막혔구나 하면은 그때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죠. 요게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습관들이 붙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면 선생님이 너는 이제 네 자리에 갈아서 풀어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이제 또 거기서 기쁨을 느끼죠. 이제 선생님 테이블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시험을 한 두 차례 정도 지나면은 90점 이상은 무조건 가죠. 내성적인 아이들은 지도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죠. 그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학원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지키기 쉬운지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질문 잘하고 대답 잘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제일 좋은 점은 숙제가 없어요. 이 안에서 다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간혹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숙제가 없냐? 숙제를 내줘 봐야 막히는데 어떻게 풉니까?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이 열심히 판서하는 학원에서 열심히 판서를 들었어요. 뭐 5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수업하고서 수업 몇 쪽까지 숙제 이렇게 내준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숙제를 분명히 내줬어요.
배웠으니까 풀어가야 돼요. 선생님은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집에 가서 학생이 풀려고 보니 학원에선 그냥 듣기만 했고 집에 가서 풀려고 하니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전부 별표 쳐갔겠죠. 예를 들어서 한 30문제 숙제 내줬으면 15문제 알고 15문제 몰라요. 그럼 쉬운 것만 풀고 어려운 거는 안 푸는 거예요. 쉬운 거는 그거는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맞춰야지 만점이 되는 거고 고득점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숙제를 안 내주는 이유가 숙제를 내줘봐야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문제를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하는 수업 학원에서는 개인 한 당 10문제를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한 아이한테 수업 시간 내에.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여기서 다 문제 풀고 질문할 거 하고 숙제 없다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케이스들은 좀 있죠.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2시간씩 주 3회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해보고 만점이나 90점대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하루 와서 시수를 늘리든 주 5회 중에서 하루가 더 나오든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수강료를 더 받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보고 늘려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늘려서 합니다. 고등부는 일요일 포함해서 주 4회 학교 끝나자마자 10시예요.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독수리 캠프라고 해서 하루에 한 3-4시간씩 주 6일 수업을 합니다. 고등부가 그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여름방학이 요새는 너무 짧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1년치를 가장 기본 과정은 물론이고 심화 과정까지 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 다니는 아이들은 그거에 익숙해 있죠. 그렇지만 신규 등록하는 아이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지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방학 때 한 학기 분량만 똑 해갖고 갔다가는 고등부라고 하는 거는 1학년, 2학년을 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수능 때까지 준비하는 긴 호흡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고생해 놓는 게 고3 때 편해지기 위함이지. 올해 입시 실적 난 아이도 서울대 간 친구, 수의학과 간 친구도 중학교 1학년부터 여기 다녔는데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만 잘 했죠. 그 시키는 대로 잘했다라는 거는 2가지밖에 없어요. 질문 잘하고 대답 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잘된 케이스들이 있고 내신이야 뭐 만점 받고 90점 이상 받는 거는 그거는 일도 안 해요. 그거는 이제 늘 상담할 때 얘기인데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동네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고 다른 학원이나 교습소나 뭐 이런 데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너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등록할 때 꼭 풀었던 문제집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풀었던 문제집에는 전 학원, 전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가 다 보여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을까?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문제집을 완벽히 안 끝내는 학원이에요. 중간에 자꾸 건너뛰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 문제집을 한번 보세요.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가 250페이지라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풀었는지 또는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는 빼고 갔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리 안 되는 학원이에요. 또는 채점을 했는데 뭐 선생님이 해줘도 좋고 학생 스스로 해도 됐는데 동그라미가 듬성듬성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채점했으면 놓칠 리 없을 거고 문제는 풀려 있는데 채점이 안 돼 있는 거. 스스로 했으면은 자기가 맞은 것만 채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틀렸는데 다시 안 푼 거예요. 다시 안 푼 거. 수학은 개념 설명 듣고 쭉쭉 풀리는 거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는 그 아이가 요만큼의 설명만 듣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거는. 수학은 중요한 게 틀린 문제예요. 틀린 문제. 10문제 중에서 9문제 맞았다고 좋아하시지 말라라는 거죠. 개념 설명 요만큼 듣고 10문제 중에서 9문제를 맞췄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심화나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틀린 한 문제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틀린 한 문제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을 해주는 데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오답 노트라고 하면서 틀린 거 오답 노트 써갖고 오라. 그게 뭐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써갖고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해 준 거를 그대로 베껴요. 생각하는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과정. 오답 노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어려웠던 문제고 내가 어떤 힌트를 놓쳤고
이 문제를 뭔 해석을 잘 못했고 본인이 인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푸는 게 오답 노트인 건데, 오답 노트가 너무 기능적으로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 했다. 학부모가 컴플레인 들어오면 우리 오답 노트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답 노트 틀린 문제를 다시 푼다라고 하는 거는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인데, 과정은 없고 다 보여주기 위한 결과치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등록할 때 꼭 풀었던 문제집 언제 거래도 상관없으니까 가져오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의 그 전의 역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외 선생님한테 좀 혼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부모님들이 이제 학원의 판서 수업이나 모둠 수업에서 이제 해결이 안 나니까 이제 가외로 많이 가요. 우리 아이는 특별해서, 그러니까 너무 잘하거나 너무 못해서 가외를 시켜야 되겠어요 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가외를 하면은 최대 과외 선생님 컨택을 할 때 하는 게 주 2회 2시간씩. 주 2회 2시간씩. 자, 상위권 아이들은 된다고 봅니다. 상위권 아이들은요, 개념해 줄 게 없어요. 질문만 받아주면 돼요. 그냥 1시간씩만 해도 돼요. 저도 예전에 가해를 해봤지만 수학 가해 선생님 엄청 편해요. 개념 이렇게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이거 이어서 풀어라고 하고 선생님은 그 다음에 다 노는 시간이에요. 아이 뭐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끝. 채점해주고 끝. 모르냐? 그러면 한 문제 설명하고 끝. 부족한 아이들은 그걸로 안 됩니다. 학원을 상담한다는 거는 뭐 잘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부족한 아이들은 그 시간으로 안 돼요. 가외는 상위권 아이들한테 먹히는 거고요. 숙제 잔뜩 내줘봐봐요. 뭐예요? 별이 15개, 20개씩 수요일 날 만났다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별표 쳐갖고 오면은 선생님은 15문제를 다 설명을 해주죠. 선생님은 해줘요. 그런데 15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은 한정된 시간에 15문제를 다 설명하고 가면 선생님은 해줬다, 학생은 들었다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어머님들 고생 많으시죠. 저도 서점에 가서 책 무지하게 찾아봅니다. 문장제 문제라고 하죠. 또는 문제 해결력 기르기.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들을 아이들이 읽고 해석할 수가 없어서 수학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해력 센터, 초중등부 문해력 센터를 오픈한 것도 수학에 중점을 두다 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국어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해력 센터를 오픈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국어나 문해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첫 달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어에 관련된 초등 문해력 또는 국어, 글짓기, 글쓰기, 읽기, 독서 엄청나게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문해력 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오픈을 했냐 하면은요, 이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독서를 태블릿으로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독서 하셨죠? 우리가 활자로 그리고 책장 넘어가는 것으로 독서하는 것하고 태블릿으로, 노트북으로 책을 읽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이 읽어가는 방법도 다르고요. 한 줄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선생님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가면서 한 줄 요약 글쓰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단문의 글을 읽고 이거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를 한 줄이나 많아야 2줄로 쓰라고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년이 높아갈수록 긴 문장을 쓰게 연습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책 읽기가 쉬워져야 되고 글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조금씩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등부 문해력 센터에서는 평상시는 똑같이 글 읽기 해서 한 줄 독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중학교는 근데 시험이 있죠. 그럼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해드립니다. 2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다고 치면 한 달은 여전히 우리가 했던 문해력 글 읽기 쓰기를 하고 있고요. 한 달은 내신 대비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주말 보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스카이 세븐, 중경외시까지 진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늘 있고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서 별도로 크게 홍보하지는 않지만 그건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마케팅 활용 도구로 쓸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입시까지 꾸준히 선생님들이 체계화된 학원이 많지 않고요. 저희 학원을 선택한다면 고등부는 이제는 5등급제니까 내신 1등급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2, 3등급 이렇게 오더라도 해드릴 수 있고, 중등부는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이 동네 지역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점이나 90점 이상 받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보다 훨씬 부족한 아이들도 최소 3개월, 6개월만 주시면은 결과치 내는 거는 제가 언제든지 전제는 있죠. 질문 잘해야 됩니다. 대답 잘해야 되고요. 그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고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이 안 되는 이유가 초등부부터 이게 잘 안 잡혀서 그래요. 이게 예전에 입시 만점 받은 아이들이 저는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개념에 충실했어요, 이게 헛한 말이 아니에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고 자꾸 우리들이 스킬 위주로 넘어가서 그래요. 근데 개념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질문은 개념 배울 때 많이 해야 된다. 난이도 있는 문제 때는 끙끙거려야 된다. 근데 아이들이 개념은 쉽다고 생각하면서 개념 때 끙끙거려요. 근데 그 끙끙거리고 있는 거는 아이들이 찍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어설픈 모래 위에 탑을 찍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초등 4학년부터 고3까지 가르치는 학원이고요. 언제 어느 시기에 오더라도 예비 고1 전까지 등록을 하면 고3 입시까지는 결과치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